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3교시 1과목 사회복지 정책론 들어가겠습니다. 정책론이 제일 어렵다고 했습니다. 어려울수록 겁먹지 마세요. 60점만 넘자라고 마음 먹으면 여러분 이제 공부 이렇게 쭉 강의 계속 들어보셨기 때문에요. 그냥 기본 60은 먹고 들어갑니다. 60만 여러분 공부하시다 보면 80은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1번 문제 가보시죠. 선별주의 정책과 보편주의 정책의 특징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선별주의, 보편주의 다 주는 거예요. 선별주의는 골라서 주는 거예요. 자산조사에서. 정답. 사회적 통합. 사회적 통합은 뭐예요? 다 줘야 되죠. 다 주면 좋아하지 않습니까? 불평불만이 없죠. 보편주의. 다 줘야 통합된다. 끝. 이제 미세적인 건 사실 몰라도 돼요. 근데 완벽주의 분들은 이제 하나씩 따져서 공부하는데 이거 따질 필요도 없어요. 선별주의는 골라서, 선별주의는 자산조사니까 복잡하죠. 빈곤의 젖은 뭐예요? 선별주의니까 못 사는 게 드러나니까요. 빈곤에 돈에 걸린다. 계속 또 복지에 의존한다. 사회적 낙인이 빈곤에도 선별주의. 저 같으면 이거 하나 딱 외워요. 그냥 넘어가고. 2번 갑니다. 복지국가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그러시오. 리을이 아니네요. 복지국가는 궁극적으로 기회평등. 복지국가는 기회가 아니에요. 복지국가에는 공평이에요. 공평. 공평, 형평, 평등. 이건 뭐예요? 비례의 평등이죠. 비례적이죠.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을 서로 비례적으로 해서 형평을 맞추는 거. 그래서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비례의 평등이다라고 보고요. 정책의 형성과 집행에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렇구나. 정치적 민주주의를 복지국가 형제비 수반. 그렇구나. 복지 정책의 1차적 목표를 전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 그렇구나. 3번 갑니다. 에스핑 앤더슨에 분류한 복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합주의 나오네. 이거 우리 많이 했잖아요. 조합주의 그동안. 조합주의는 뭐예요? 조합주의. 건강보험조합, 건강보험, 지역조합, 직장조합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건 사회보험이잖아요. 그래서 조합주의는 사회보험이다. 사회시당은 어디예요? 이건 사민주의죠. 사민주의. 사회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사민주의. 사회수당. 사민주의가 주장하는 뭐예요? 다주자, 보편주의. 보편주의, 사회수당, 사회보험 이걸 주장하는. 좋죠.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4번 갑니다. 사회복지정책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능력에 따른 배분. 능력에 따른 배분은 경제원칙이죠. 사회복지정책이 아니다. 5번 갑니다. 복지국가의 유형화 연구의 연구자와 유형을 옳게 연구. 이것도 골 때리는 그녀들 나왔네. 이런 거 나오면 아주 미쳐버려요. 분통이 터지죠. 분통이 터지네. 아주 미쳐라. 웃고 넘어가자고요. 분통 터져라. 미쳐라. 미쳐라. 분화된 복지국가와 통합된 복지. 나오면 똑같이 나옵니다. 분통 나면 미쳐라 라고 보고요. 사회적 시장경제와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를 구분한 사람은 림링거입니다. 림링거. 교재가 잘못됐으면 교재를 수정 부탁드립니다. 교재에 오타가 있으면 항상 강의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교재가 오타가 있는 분들은 수정 부탁합니다. 사회적 시장경제와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는 누구라고요? 림링거다라고 보고요. 프롤레타리아 발음도 안 나오네요. 요새 아주 그냥 힘드니까 발음하기가 힘들어요. 프롤레타리아 복지국가와 부르주아 자유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복지국가와 사회주의 복지국가라고 한 건 이제 터번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고요. 을린스키와 르보라고 하면 뭐가 떠올라요? 제도적 무형과 자녀적 무형,
이분법으로 나눈 사람, 제도적 무용, 자녀적 무용 이분법으로 나눈 사람은 누구라고요? 웰린스키와 르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갑니다. 복지국가의 위기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복지국가의 위기예요. 복지국가 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왜 위기가 있어요? 돈이 많이 나가니까요. 그 복지국가 혼합을 통한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조정해. 역할을. 야, 우리 다시 하자. 위기가 있으니까. 이건 위기가 있은 다음에요. 그래서 원인이 아니라 위기가 있은 다음에 위기 이후의 변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원인이겠죠. 7번 갑니다. 산업화 이론 나옵니다. 산업화 이론 잘 나옵니다. 산업화 이론 뭐예요? 우리나라 새마을운동, 잘 먹고 잘 살자. 이거 옛날에 노래가 기억나시는데 살기 좋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맴맴 들고. 하여튼 새마을 아침마다 저도 제 고향에 논산에 있었거든요. 논산. 충남 논산 은진미역 밑에가 저희 집에 있었는데 저도 부모님이 성공하라고 10살 때 서울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옛날에 참 제가 공부가 잘하게 생겼나 봐요. 부모님이 10살 때 서울로 유학 보냈는데 하여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시골에 살면서 새마을운동 아침마다 많이 들어요.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산업화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산업화 정도와 복지국가의 다양한 제도하고 잘 먹고 잘 살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교수님 이건 뭐 어떤 내용이에요? 그냥 아무 말 잔치예요. 아무 상관없는 내용을 여기다 껴놓은 거예요. 아무 말도 상관없는 말을 또 연구해 또 뭔가 얘하고 연결이 있겠지. 그래서 다양한 제도의 형태와 연계성을 잘 설명한다. 이건 또 어떤 이론인지 막 또 이거 헛발질에 그냥 아무거나 껴놓은 거예요. 아니라고. 여기다가요. 산업화 이론이 아니라고 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제도는 아무 상관없다. Nothing. 아무 관계없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8번 갑니다. 신마르크스주의 나오면 신공산주의, 중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 그래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섞여 들어가죠. 경제정책으로 섞여 들어갔다. 베트남도 그렇게 됐죠. 옛날에 공산주의가다 지금 이제 자유주의의 물결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양한 비계급적 집단들의 이해라고는 신마르크스주의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양한 비계급적 집단의 이해 조정을 통해 이거는 다양하니까 이건 다원주의다. 그래서 신마르크스주의가 아니라 다원주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전통적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기초했다. 그렇죠. 뭐 하나 더 예를 들면 이거죠. 복지국가 발전을 독점 자본주의의 속성과 자본주의 속성과 관련시켜 분석하였다. 근데 어떻게 분석했냐? 복지정책은 자본 축적의 위기나 정치적 도전을 수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라고 보는데 독점 자본주의 속성과 관련 독점 자본주의는 국가가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통제다. 국가 통제식 자본주의다. 이게 신마르크스주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번 갑니다.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열등처우의 원칙은 형평의 가치를 반영한 것이다. 이거 우리 많이 하잖아. 열등처우의 원칙. 그렇죠. 놀고 먹는 사람보다 일하는 사람이 더 돈을 더 벌어야 된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형평의 가치죠. 좋습니다. 하나만 볼까요? 결과의 평등 정책보다 기회의 평등 정책은 빈자들의 적극적 자유를 증식시킨다. 빈자. 가난한 사람들은 기회가 뭔 필요 있어요? 결과가 중요하지. 그래서 결과의 정책이 더 중요하다. 결과는 뭐예요? 돈이죠. 10번 갑니다. 롤즈의 사회정의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로 롤즈건, 롤스건, 롤케이크는 몰라도 됩니다. 사회정의론이에요. 타답이네요. 개인의 기본적 자유 보장을 제1원, 자유가 제2원칙이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점에서 자유, 최소 극대화의 원칙을 통해서 평등주적 분배의 근거. 그렇죠.
어려운 사람이 몰빵을 가져가서 평등한다. 원초적 상황에서 사회 구성원의 사회적 계약 원칙을 도출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 계약에 의해서 정의롭게 살자. 11번 갑니다. 신자유주의가 지향하는 정책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신자유주의는 뭐예요?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리을이 아니네. 복지 제공에서 보편주의를 신자유주의와 반대되는 이론이 삼인주의예요. 삼인주의. 삼인주의는 뭐예요? 사회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는 뭘 주장했다겠죠? 보편주의. 신자유주의는 선별주의. 그래서 복지 제공의 보편주의를 주장했다. 보편주의를 주장한 것은 삼인주의다. 신자유주의는 선별주의를 주장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정부, 시장 자유라, 복지관 국민의 책임보다 권리를 강조한다. 이런 권리, 자유 이런 거 좋아합니다. 신자유주의에서. 12번 갑니다. 사회복지 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페이비언 사회주의. 딱 봐도 페이비언 사회주의 하면 뭐예요? 정부 관여, 정부 관여. 근데 비공식 부분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비공식적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신자유주의예요. 신자유주의다.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정부가 관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번 갑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사회적 할당. 뭐 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나오냐? 소득과 재산이죠. 상식이죠. 14번 갑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전달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다 옳으네요. 관련 규정 개정 전 문제를 여기서는 기준 5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써 있지 않습니까? 사회보험의 관리 감독은 중앙직검적이다. 사회보험 국가에서 관리하죠. 지방자치는 사회복지처의 위탁 및 지도 감독 지자가 됐다. 그렇구나. 분권화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과거에 비해서 지방분권화. 사회보장 정부 시스템에서 보건복지부와 타 부처 복지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구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5번 갑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정책 결정 무형은 이 문제도 시험 때 당시 문제 제기를 이의 제기를 많이 했던 겁니다. 왜냐면요. 정책의 창이 열렸다라고 하면 정책창 무형이 나와야 되거든요. 정책창 무형이 나와야 되는데 킹돈이 주장했죠. 킹돈 하니까 갑자기 또 돈가스가 먹고 싶네요. 근데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고 나오는데 보통 보면 대부분이 답이 쓰레기통 모형이에요. 보통.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 문제가 모르는 문제 나왔다. 그럼 쓰레기통이 나왔다. 그러면 얘를 집어넣으세요. 거의 답이에요. 쓰레기통 모형 뭐예요? 문제가 있고 참여자가 있고 참여 기회가 있고 문제 해결책이 있고 이것들이 막 어떻게 섞이다가 딱 결정되더라. 이게 쓰레기통 안에서 결정 나오는 거 아니야. 엑기스가. 이런 것처럼 정책 결정 과정이 정책에 대한의 흐름, 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이 존재하면서 이렇게 섞이면서 어떤 정책 대안이 딱 나오더라. 얘가 원조고 얘가 이제 짝퉁이죠. 이렇게 연결됐다라고 해서 이제 쓰레기통 모형을 여기다 이렇게 같이 맥락을 엮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나오면 이렇게 쓰레기통 모형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번 갑니다. 우리나라 서비스의 확대에 관한 정책 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니을이네요. 기억 디귿이 아니고요. 서비스 전달 체계, 공사 현업에서 공공기관 중심으로 공공기관하고 지방자치 혼합 함께죠. 일로 옮겼죠. 서비스 할당은 뭐예요?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갔죠. 기억 디귿이 아니고요. 서비스 성격은 제한적 서비스의 다양한 서비스로 바뀐다. 재정 지원 방식은 뭐예요? 서비스 수요자 지원. 서비스 제공자 지원의 서비스 수요자. 서비스 수요자는 뭐예요? 서비스를 받는 사람 위주로. 서비스를 주는 사람 위주가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 사람 위주로 변화가 됐다. 이 대표적인 예가 바우처죠, 바우처. 17번 갑니다. 합리적 사회정책 분석의 절차가 옳게 나열한 것은 그대로 보면 됩니다. 사회 문제의 분석과 정의를 하고 정의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뭐예요?
대안에 제시한다. 18번 갑니다. 정책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공공관리론의 성과평가 강조는 신보수주의 측세를 인해서 신공공관리론 얘도 뭐예요? 얘도 새마을운동이에요. 잘 먹고 잘 살자. 신보수주의, 자유주의 잘 먹고 잘 살자. 성과평가 그러니까 득세로 인해서 약화됐다. 약화가 아니지 강화됐다. 얘도 잘 먹고 잘 살자. 얘도 잘 먹고 잘 살자. 강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번) 갑니다.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공적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 옳으네요. 적립 방식에 비해 이런 거 어려워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죠. 근데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 그런 노래가 또 있죠. 아유, 뭐 목소리가 목이 아프니까 기운이 안 나니까 노래도 안 나오네요. 뭔가 막 흥이 올라와야 노래 나오는데. 포기하지 마. 안 할게요. 하여튼. 자, 좋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요. 적립 방식은 적금 부는 거예요. 적금 타먹는 거. 부가 방식은 국가에서 부과하는 거예요. 얼마씩 내라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국민연금이죠. 인구 부가 방식, 인구 구성, 인구 구성. 이 부가 방식은 세대 간이죠.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면 아주 큰일 나요. 낼 돈이 많잖아요. 인구는 적은데 다음 세대에 넘겨줄 돈은 세금은 엄청 떼고 그래서 취약하다 이런 뜻입니다. 확정급여식 연금은 주로 과거의 소득과 소득활동의 기간에 확정급여식이니까 소득과 활동 기간에 의해서 결정된다. 완전 적립 방식은 퇴직 후 생활보장을 해서 현재 소득의 일부를 그렇죠. 적립은 저축이니까요. 부가 방식에서는 현재 근로세대가 은퇴 후 연금급여가 필요한 재원을 부담한다. 그렇죠. 현재 근로세대가 은퇴 세대의 연금, 다음 세대에 넣는다. 그렇습니다. 20번 갑니다. 소득 재분배의 유형과 관계 집단을 연결하는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리을이 아니네요. 세대 내 노령세대, 앞에 문제하고 일맥상통해요. 노령세대 내 근로세대. 근로세대가 일해서 노령세대로 이렇게 분배하죠. 이거 세대간이라고 하죠. 세대간. 그래서 부가방식, 세대간. 가장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 세대 내가 아니라 간이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고소득층, 저소득층, 수직. 고위험 집단과 저위험 집단, 수평,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번 갑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 시험에 잘 나오죠. 옳은 것은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뭐 딱 떨어지죠. 피보험자는 받는 사람이고요. 적용 대상은 국외는 안 됩니다. 현금 급여로는 장제비 없습니다. 피부양자는 소득수송과 무관하면 안 됩니다. 사례받기는 별도로 나올 때 있습니다. 사례받기 교직원의 경우는요. 이건 법이 바뀌었습니다. 사례받기 교직원은 50대 50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50, 본인이 50. 교원이 있습니다. 교원. 교원은 뭐예요? 교사죠, 교사. 교사는 2, 3호예요. 20%는 국가, 30%는 학교, 50%는 본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간의 위탁 운영하수는 일반적이다. 민간이 위탁하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이 위탁해야지. 이건 뭐 국어 문제 아니에요. 이게 서비스 문제입니다. 이런 서비스 문제 틀리면 큰일 납니다. 23번 갑니다. 우리나라의 근로연계의 근로. 일하면서 복지와 연계되는 겁니다. 일을 해야 돼요. 일은 누가 해야 돼요? 개인이 하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은 복지급여에 대한 개인보다 국가 책임을 강조한다. 국가 책임이 아니에요. 개인 책임이에요. 개인이 일을 해야 돼요. 1번 딱 떨어지죠. 나머지는 쉽습니다. 24번 갑니다. 국민 왜 설명을 안 하면요. 이 문제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문제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요거 포기 넘어가면 간단해요. 또 하나씩 분석하고 싶어 미칠 거예요. 혀를 깨물고 넘어가세요.
24번 갑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건 법이 바뀌었습니다. 자활급여 수급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활급여 수급자도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아요.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통과시키세요. 근로능력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능력도 제한적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아요. 조건부 대상이 된다. 수급자 선정 요건의 부양 의무는 없어졌어요. 부양 의무는 없어지고 부양 의무자 부양 능력으로 변경됐습니다. 부양 의무자 유무는 법적으로 없어지고요. 부양 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있나 없냐 이거를 고려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번 합니다. 산업재해 보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산재, 산업보험료 부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이야. 산재보험은 회사에 다 지죠. 사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또 이런 응용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법에 피보험자는 근로자다. 근로자가 받으니까 혜택을 받으니까 당연하지. 이거 함정이에요. 피보험자는 내고 받는 거예요. 돈을 안 내잖아요. 그래서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피보험자는 없어요. 이런 거는. 고용보험은 월급에서 얼마큼 내고 나중에 받는 거니까 이게 피보험자 아니에요. 그래서 산업재해 보상제도의 피보험자는 근로자다. 아니다. 피보험자가 없다라고 또 하나 알아두시고요. 5인 이상이 아니라 1인 이상이고요. 급여의 종류, 구직급여는 없습니다. 고의는 안 돼요. 그래서 60세 이상인 부모 또는 조부모는 유족보상연금의 수급 자격이 될 수 있다. 그렇구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60점 이상은 충분히 맞고요. 맞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과목 사회복지 행정론은 쉽습니다. 행정론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26번 갑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에서 공통적으로 중시하는 요소가 아닌 것 체크하면 현재 지향성이다. 이거 딱 봐도 알죠? 번데기 문제예요. 뻔한 문제죠. 27번 갑니다.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요? 현재 대부분의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다.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고요. 민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사례 관리, 사례 발굴. 여기가 키워드죠. 맞춤형 사례 관리 나오면 무조건 희망복지 지원단입니다. 그래서 맞춤으로 희망한다. 맞춤형 희망 찌찌뽕. 28번 가보시죠. 다음을 공통적으로 중요시하는 조직 이론은 개방체계적 관점에서 조직에 대한 환경의 영향을 설명한다. 사회복지 조직과 관련된 법적 규범, 이 법적 규범이 있죠. 법적 규범, 사회적 규범 이런 규범은 보통 이 국가 또는 사회 이 전문적인 집단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규범과 관계 있는 것은 사회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규범, 사회적 제도니까요. 그래서 규범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제도, 찌찌뽕. 이렇게 단어와 답을 찌찌뽕 시켜야죠. 이걸 무작정 읽다 보면 다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29번 갑니다. 프로그램 기획에 관한 합리적인 목적 수행. 이건 순서 잘 알죠? 미음, 문제를 확인하고 목적을 설정한 다음에 또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고 평가한다. 그래서 미음이 제일 먼저 시작하니까 답이 뻔하죠. 30번 갑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구축 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으면요. 서비스 공급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개별성 없습니다. 개별성 없고 연속적이니까 뭐예요? 연속성이죠. 이런 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찌찌뽕 시키는 글은 그 글 속의 단어를 잘 찾아야 돼요. 글 속의 단어만 잘 찾아도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개별성 없고 연속성이다. 연속성을 다른 말로 지속성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들은 심심할 때 읽어보시고요. 통합적 원칙 운영을 위해서 조직 간의 유기적 연계요.
통합적 원칙 구현 당연하지 않습니까? 머리 딱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사실 문제를 만들 이 여지가 별로 없어요. 이런 걸로 말장난하는 게 좋으니까요. 가급적이면 정답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전부 다 외우면 공부할수록 더 어려워요. 단어를 끄집어내야 돼요. 예산통제의 원칙에 예산통제 몰라도 돼요. 로만인지 롤렉스인지 몰라도 돼요. 다 써있잖아요. 여기서 용어예요, 용어. 정답하면 기억 티귿이네요. 리을이 틀리고요. 강제의 원칙. 재정통제는 명시적 강제, 치가 써있잖아요. 강제, 찌찌뽕. 그래서 이런 단어를 찌찌뽕 시켜야 돼요. 개별화, 예외적인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예외 나왔네요. 그럼 답이 뭐예요? 예외의 원칙입니다. 개별화의 원칙이 아니라 예외의 원칙이다. 환류 나왔네요. 환류 찌찌뽕 맞는 거죠. 비용 나왔네요. 우리 비용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효율성 하면 비용 찌찌뽕. 우리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용 나왔으니까 이게 뭐예요? 효율성의 원칙. 아주 공부 쉽죠. 그래서 이 수학의 루트처럼 공부도 방법이 있어요. 문제 푸는 방법을 답이 나오는데 무작정 공부하면 미쳐버려요. 32번 갑니다. 프로그램 논리 모델, 우리 많이 나오죠. 논리 모델도. 뭐 징그럽겠잖아요. 투입, 활동을 뭐라고 그래요? 전환, 산출, 결과, 성과를 영향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뒤에 또 문제 나오겠지만요. 이 산출하고 성과는 아리까리해요. 산출은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에요. 성과는 결과물에 대한 목적 달성이에요. 목적론. 목적을 달성을 했나 안 했나 이게 성과고요. 결과가 나왔냐 안 나왔냐 이건 결과예요. 외형적으로 어떤 딱 결과가 나온 건 결과고. 목적을 달성했으면 만약에 수업을 하는데 수업 참가를 잘했어요. 출석률도 좋고 뭐 몇 번 참가했다. 몇 시간 참가했다. 이건 다 결과예요. 그렇게 해서 합격했다. 이건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이건 성과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횟수, 뭐 종료 여부, 건수, 시간 이건 답이 뭐라고요? 산출이다. 서비스의 소용 비용은 투자한 거죠. 이건 뭐라고 그래요? 투자가 뭐예요? 투입. 그래서 비용은 투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3번 갑니다. 휴먼 서비스, 인간 서비스입니다. 인간. 답 딱 떨어지죠. 성과 평가의 용이성. 인간에 대한 인간성을 어떻게 평가해요? 인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딱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성과의 평가의 용이성이 아니다. 왜? 휴먼이니까. 성과 평가의 용이성은 뭐예요? 뭐 기계겠죠. 34번 갑니다. 다음은 어떤 조직 이론에 관한 설명인가요? 조직 구성원 답이 나왔네요. 그럼 조직 구성원의 관계는 게 뭐예요? 조직 구성원 나오니까 조직 문화. 딱 떨어지잖아요. 조직 구성원이 어디서 조직 문화를 잘 하란 말이에요. 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이런 거 나오잖아요. 직장 생활은 조직 문화에 잘 적응을 해야 오래 다녀. 이게 이 말이에요. 조직 문화에 잘 환경에 적응해야 오래 다녀. 조직 구성으로서 조직 끝. 35번 갑니다. 지역사회 욕구조사를 위한 주요 수입 기법 쭉 납니다. 의견 수렴의 대표성 확보가 어렵다. 왜? 다 모여서 하니까. 다 모여서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공개 토론회죠. 이걸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포럼이라고 하죠. 포럼. 그래서 뭐 사전에 결정되어 있지 않다. 그냥 공개 토론회. 너도 얘기하고 그냥 아무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 포럼입니다. 36번 갑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 체계 주요 구성원에 옳은 것, 뭐 이런 것도 어렵네요. 일단 답 체크하고요. 리을이네요. 답도 하나네요.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 어디 나와요? 우리 건강보험 용지보면 밑에 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보험공단. 장애인 활동 국민 지원 서비스는 어디요? 복지공단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 어린이집은 어디예요?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 어린이집은 여가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답은 나왔네요. 자활급여 보건복지부. 자활 보건복지부 지방자치 서비스기관이다.
그래서 자활은 보건복지부다 찌찌뽕하시고요. 37번 갑니다. 총체적 품질 관리 TQM 이건 뭐예요? 고객이 왕이다. 고객이 왕이니까 어떻게 돼요? 상품을 잘 만들자. 누구 위주로? 고객 위주로. 이거죠. 기업에서 많이 쓰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문적주의 강화로 인해서 확산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문적주의 강화로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품질 관리, 고객 만족 이거보다는 아직까지 사회복지가 이렇게 선진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주의의 강화로 전문직주의의 강화가 아직 덜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뻔한 거고요. 38번 갑니다. 빈칸에 알맞는 것은 앞에 설명했습니다. 프로그램 체계는 뭐와 뭐는 흔히 혼잡스럽다. 뭐 혼잡한 건 뭐예요? 아까 산출하고 성과죠. 근데 외부적 책임을 뭐뭐는 프로그램이 의도하는 변화 목적 상태를 목적을 달성했대요. 쭉 보면 그림에들 구별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내외부적 책임성을 제시하는 데 중요하다. 무엇은 프로그램이 의도하는 변화 목적 상태를 변화 목적이 나왔네. 목적 나오면 뭐예요? 성과죠, 성과. 무엇은 프로그램 활동의 직접적 결과 상태. 결과 상태. 산출물. 그래서 성과 산출이다. 39번 갑니다. 지역복지 조직 간 네트워크 조직화에 의도하는 바로 적절치 않은 것은 지역복지 조직 간 네트워크는 서로 조직화는 사회복지에 연계하면서 서로 으쌰으쌰하는 겁니다. 상승효과죠. 시장화는 아니다. 딱 봐도 알죠? 번데기 문제입니다. 40번 갑니다. 보편적인 재정관리의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심의 의결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맨 막판에 결산 및 회계 감사하고 딱 떨어지죠. 41번 갑니다. 브레드쇼, 브레드쇼 무슨 하여튼 저녁 석식 무슨 쇼 같네요. 브레드쇼. 다차원적 욕구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규범 나왔네요. 규범. 법적 규범, 사회적 규범. 지역 주민의 원함에 의해서 파악된 문화적 기준을 말한다. 규범은 뭐예요? 지역 주민의 원함이 아니라 전문가의 판단에 의한 규정된 욕구, 정부 차원. 그러니까 규범이라는 답이 나오면 규범, 제도, 정부, 전문가 이런 게 찌찌뽕 딱 돼야 돼요. 인지에. 자동뽕으로. 그래서 규범, 제도, 정부, 전문가. 전문가 집단 정부에서 규범을 만든다라고 보는 겁니다. 답 나왔죠?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42번 갑니다.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200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 행정 변화로 2000년 이후입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공공부문의 복지행정 업무를 맡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1987년이죠. 요건 단독으로 나옵니다. 외우세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공공부문 복지행정 업무를 맡기 시작한 거는 몇 년도? 1987년도.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설치하고 지역사회 복지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2006년입니다. 2000년도 이후니까 얘가 답이겠죠. 정답 2번이다.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43번 갑니다. 회복지 서비스 기관에서 슈퍼비전은 뭐예요? 관리 감독이죠. 관리 감독을 슈퍼비전이라고 한다. 슈퍼마켓이 아니라 슈퍼비전이나 옳지 않은 것은 슈퍼바이즈는 사회복지사예요. 사회복지사 간 동료 슈퍼비전은 서로 간에 알려주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겠죠. 서로 간에. 가장 직접적으로 흡수가 되겠죠. 같은 일을 하니까요. 그래서 인정되지 않는다. 웃기지 마라. 인정된다라고 보고요. 카누 씨는 슈퍼비전을 행정적, 지지적, 교육적 기능으로 설명했다. 이것도 단독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누 씨 말하는 슈퍼비전의 세 가지. 행정적, 지지적, 교육적. 아닌 것은 나오면 통제적 기능이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적 기능은 아니다라고 하면 또 두 문제 맞췄습니다. 나머지 볼 거 없고요. 45번 갑니다. 프로그램의 목표와 활동 우리 많이 했죠. 폴트,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 MBO 관리 기법, 목표 관리 기법, 칸트 차트, 시간별 또는 월별 활동 계획. 아웃소싱은 외주예요, 외주 주는 거. 아웃소싱은 아니겠죠. 딱 봐도요. 목표 활동 관계니까요. 외주 주는 거니까요. 리를 빼는 거죠. 정답은 기억 디귿이나. 그래서 폴트, 목표를 주고 역방향으로 해서 활동 계획을 이루어서 나가는 거. 이건 딱 봐도 MBO는 목표 관리니까요. 목표를 위해서 활동하는 거죠. 칸트도 시간별, 월별 목표를 위해서 활동한다. 45번 갑니다. 프로그램의 효율성 나오네요. 효율성 나오면 뭐요? 비용이죠. 이익, 비용 편익 딱 떨어지네요. 46번 갑니다. 사회복지 조직에서 정보관리 체계가 필요한 이유를 모두 고르시오. 정보관리 체계. 정보관리 체계가 필요한 건 다 필요가 없죠. 상시적 평가와 환류. 환류는 피드백이에요. 서비스의 질에 대한 모니터링. 대내적 제시, 서비스 연계 다 좋은 거죠. 정보관리 체계 다 필요하다. 47번 갑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평가, 시설 평가에 포함된 최저 기준이에요. 최저 기준은 뭐냐면 기본 기준이에요. 기본 3점. 이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된다. 최저 기준. 시설 이용관의 인권, 서비스 과정 및 결과, 지역사회 연계, 시설 인력 관리 당연하죠. 시설의 마케팅 역량 이거는 최저 기준이 아니다라고 보면 딱 봐도 아니겠죠. 이 내용만 알면 최저 기준이 뭐요? 기본 기준 3점이 뭐냐 이거죠. 3점은 참고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고수업 칠 때 3점이 나야 기본이죠. 기본 3점. 고수업 치면 안 돼요. 48번 갑니다. 여기서 저도 옛날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옛날 명절 때 가면 우리 집안이 그냥 제가 이남 삼녀거든요. 이남 삼녀에 제가 딸 아들 장남이에요. 매형 들어오면 우리 집 오면 명절 때 매일 모여서 그냥 오자마자 술판 벌리고 고수업 치고 맨날 했던 것 같아요. 고수업 치면서 주식 얘기하고 다 망했어요. 다 매덕망하고 우리 집 형제들이 망한 돈만 해도 한 50억은 넘어요. 주식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고스톱을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고스톱 주식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저는 지금은 here and now 지금은 신앙생활하면서 다 끊었습니다.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고스톱도 끊고 주식도 끊고 지금은 강의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사람이 됐습니다. 48번 갑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다음의 전략들은 무엇을 높이기 위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거야? 아웃리치, 홍보, 정보의 의뢰, 신뢰 구축, 서비스의 조직 개선. 이건 뭐예요? 다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냐, 자원의 활용성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 건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건 단순 암기하면 좋습니다. 49번 갑니다. 왜냐면요, 나오면 똑같이 나오거든요. 번호까지 4번입니다. 인간관계 이론에 기반한 관리자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인간관계 이론하고 매일 같이 나오는 게 똑같아요. 과학적 관리론이에요. 과학적 관리론.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는 뭐예요? 과학적으로 관리한다. 점수 매겨서 기계처럼, 반대는 인간적으로 이거죠. 과학적, 인간관계가 아닌 건 과학, 기계다. 답 5번이죠. 얘만 알아서 답 나오겠네요. 나머지는 사회기술의 활용을 중요시한다. 그렇다. 맥그리의 Y이론에 가깝다. 그래서 X이론, Y이론은 서로 찌찌뽕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거죠. 이런 내용 보시면 됩니다. 바쁜 분들은 안 봐도 돼요. 그냥 인간관계 아닌 건 과학적 업무구나. 이건
나오면 똑같이 나옵니다. 50번 갑니다. 다음이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회복지 조직이 혁신과 변화를 지도할 때 저항력으로 적용한다. 여기까지 읽어봐도 아리까리예요. 조직과 직원들이 기존 업무 분야에 대해 투자했던 시간과 노력, 헌신을 회시받지 못하는 문제. 회시받지 못했어요. 나가리 됐다, 나가리. 나가리도 좀 안 좋은 말인데 하여튼 안 좋은 말이 기억에 많이 남으니까 나가리 됐다. 이걸 전문용어로 뭐예요? 매몰됐다. 나가리 매몰됐다 이거. 그래서 이걸 뭐라 회시받지 못했다. 왜 회시받지 못해요? 매몰됐으니까. 매몰병이란다라고 보시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행정론은 아주 쉬워요. 그래서 20점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제론도 어렵지만 또 포인트만 잘 잡으면 쉽습니다. 자, 법제론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51번 갑니다. 사회복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 체크하면요. 3번이네요. 생존권 보장은 사회복지법의 이념 중 하나다. 당연히 생존권을 보장해야죠. 딱 떨어지죠. 한 줄 외우고요. 너무 헌법을 다 외우면 안 됩니다. 우리 사법고시 시험 아닙니다. 그래서 포인트만 잡고요. 나올 만한 건 이거 하나 있습니다. 사회복지 조례가 있죠. 조례. 사회복지 조례는 어디서 만들죠? 지방의회에서 만듭니다. 지방의회에서 만든다. 어떻게? 의결에 의해서. 그래서 지방 조례가 있고요. 조례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규칙이, 지방 규칙이 있다. 이 조례는 법령에 벗어나면 안 된다. 무효가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잘 나거든요.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나머지는 넘어가도 돼요. 다 일일이 보면 미쳐버려요. 법 하다가 그동안 외운 거 다 까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법제론, 법령 다 외울 거 없습니다. 사법고시 하는 거 아닙니다. 100점 맞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어려울수록 60점만 넘죠. 이번에는 되게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2015년도가 제일 어려웠거든요. 그럴 때는 반띵만 하자. 50점만 맞자. 이렇게 마음 속편해요. 이건 재정연도, 연도도 어렵죠. 순서대로. 사회복지법 1970년, 노인복지법 1981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년, 노인장기요원보험법 2007년, 이건 잘 나오는 연도죠. 그래서 요건 좀 외워두세요. 사회복지사업법 1970년, 노인복지법 1981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기법 1999년. 그래서 순서대로죠. 그래서 정답 1번이다. 53번 갑니다. 사회복지사업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기준을 제외하고 각 사회복지시설의 수용 인원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300명 초과할 수 없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포인트 잡고요. 사회복지 서비스의 신청은 시군구 복지담당원 외에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의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대표는 해당 시설의 운영위원회가 될 수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뭐 이 정도로만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4번 갑니다. 아동복지법령상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업무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입니다. 모두 해당되네요.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및 응급보호 당연히 해야죠.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 치료 및 교육 해야죠.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해야죠.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해야 되죠. 모두 해당된다. 55번 갑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법령상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가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다라고 보고요. 이제 각계전투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7명, 2명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이것도 각계전투 나올 때가 있고요. 이사는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라고 또 포인트 잡으시고요.
이사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감사의 임기는 2년이다. 연임할 수 있다. 이 체크 포인트 해두시고요.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56번 갑니다. 사회복지사업 법령상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에 해당 안 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사회수당이에요. 사회수당은 해당이 안 된다. 그럼 여기서 사회수당 찾으면 되겠죠. 뭐예요? 국민연금법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57번 갑니다. 장애인 근로법 법령상 장애인 복지 전문 인력에 속하지 않는 것은 처음 나온 문제거든요. 장애 상담 치료사는 해당이 안 된다. 단순하게 외우시면 됩니다. 58번 갑니다. 노인복지법령상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인 공동생활가정은 주거죠, 주거. 그러니까 노인 의료복지시설이다. 의료복지시설의 노인 주거복지시설이죠. 왜? 생활이니까요. 그래서 4번이 옳지 않다라고 보고요. 5번 하나 외우시면 되겠네요. 방문 요양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재가 노인 복지시설이다. 이것도 개별적으로 나온 문항이었습니다. 59번 갑니다. 영유아 보육법의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구공립 어린이집 외에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특별투사. 이건 인가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나오면 인가, 어린이집 인가, 찌찌뽕.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0번 갑니다. 사회복지 조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조례 나왔네요. 앞에 설명드렸죠. 법령에 위반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 그렇죠. 법령에 위반이면 그 자체가 삑살입니다. 효력이 없다라고 보고요. 나머지 볼 거 없어요. 나머지 보면 또 사법고시 공부가 돼버려요. 그래서 나머지 볼 거 없다라고 보고요.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안 봐도 시간이 아주 널널합니다. 61번 갑니다.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장기본법은 일반법이에요. 사회복지사업법은 특별법이에요. 항상 특별법이 우선입니다. 여기 나와 이게 구법인 특별법과 신법인 일반법이 충돌이 될 경우에는 특별법이 우선이에요. 특별법이 우선 적용한다. 특별법. 그래서 딱 떨어집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주면 될 것 같고요. 상충하는 경우에는 특별법이 우선이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법이 우선이죠. 보장기본법이 아니라 특별법이 우선이다. 그래서 이 내용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몰라도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만 톡톡 찍으면 법제로는 패치기도 60점 이상은 나와요. 왜? 그 문항에 또 나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걸 다 공부하면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그래서 어렵게만 느껴져요. 정답을 못 찾고. 그래서 정답을 찾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62번 갑니다. 기초연금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으면요. 4번이네요.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국외로 이주한 때는 국외로 이주했으면 수급권자를 상실한다. 당연히 상실하죠. 왜? 국외로 이주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개별적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1번 보건복지부 장관은 선정 기준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70입니다. 2번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다. 얘는 딱 떨어져요. 그래서 얘 맞는데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니라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입니다. 그래서 이거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본인의가 아니라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다라고 보고요.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이 아니라 감산이죠. 말장난입니다. 체크 포인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3번 갑니다. 의료급여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되려는 자의 인정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수급권자를 정할 수 있다. 정할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 법령에서는
인정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인정 신청을 있는 자에 한다는 거지 직권으로는 안 된다라고 보고요. 64번 갑니다. 사회보장 수급권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 수급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명시적으로 규정해야죠. 딱 떨어졌습니다. 65번 갑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장기관은 급여를 개인 단위로, 개인 단위가 아닙니다. 개별 가구 단위입니다. 그래서 개별 가구 단위다라고 보고요.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특히 필요할 때는 이제 세세하게 개인 단위로 실시한다. 그래서 개별 가구 단위다. 포인트 잘 잡으십시오. 66번 갑니다. 사회복지법의 법률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재외국민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자가 된다. 국외는 안 됩니다. 무조건 우리나라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가입자가 된다, 가입자가 될 수 없다. 요거는 살짝 응용하면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응용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면 가입할 수 있다라고 한 꼭지 빡 잡으시고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뭐 쭉 그런데 볼 거 없습니다. 67번 갑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 국기법이죠.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급여의 종류, 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 국기법에서는 직권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에 의료는 직권으로는 안 된다라고 여러분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자가 시장군수 구청장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시장군수 구청장 그 위에가 뭐예요? 시도지사죠. 시도지사로 갔다가 또 그 위로 가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8번 갑니다. 권리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하나만 옳으네요. 리을.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 신청한다. 당연히 신청해야죠. 딱 떨어지죠. 기억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이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서면 또는 구두로 해도 된다라고 보고요.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에 불복하려는 자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가 아니라 행정심판은 안 된다. 디귿이요. 사회보장기본법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한다. 먼저 거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69번 갑니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또 이런 거 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령 이런 거. 지가 다 써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만 보면 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의 치료보호에 대한 비용을 지급한 경우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은 돈을 미리 낸 돈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구상권이죠. 그렇습니다.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70번 갑니다. 고용보험법상 이것도 꼭 시험이 잘 나옵니다. 취업촉진수당 종류로 옳은 것은 실업급여는요. 두 가지로 나눕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눈다.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합한 것을 실업급여라고 하죠. 구직 취업촉진수당은 네 가지. 광주 조직, 키워드가 광주 조직,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이 네 가지가 취업촉진수당입니다. 그래서 구직급여는 해당이 안 된다. 구직급여는 여기 있죠. 시험 잘 나옵니다. 광주조직 취업촉진수당. 71번 갑니다.
국민건강보험 법령상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 상실 옳은 것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이다. 그래서 포인트 잡으시고요. 국적을 잃은 날 다음 날, 사망한 날 다음 날, 의료급여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게 된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의료급여 받게 된 날,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된 날, 이렇게 포인트 잡으면 될 것 같고요. 72번 갑니다. 국민연금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담금이란 사업장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사업장 가입자가 우리 국민연금 내주죠? 50%. 그래서 사업장 사장님이 내주는 돈을 사장님이 기여했다. 그래서 기여금이라고 그래요. 부담금이 아니라 기여금. 내 월급에서 냈다. 그걸 부담금이라고. 내가 낸 건 부담금이고요. 사장님이 낸 건 기여금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볼 거 없고요. 73번 갑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이의신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법령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을 정하는 바에 따라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도 할 수 있고요.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당연하지라고 해서 포인트 잡으시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처분이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이 아니라 90일 이내입니다. 90일.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99예요. 99. 여기도 90일 나오죠. 90일. 99. 이의 신청은 99. 구두, 문서 또는 전자메일을 하셨다. 여기는 99에서 구두는 빼요. 전자메일도 빼요. 그래서 여기는 노인 장기 문서로 하셨다. 그래서 문서로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심판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하게 된다. 그래서 말장난이죠. 장기요양심판위원회가 아니라 장기요양심사위원회입니다. 아 진짜 참 치사 빤스 같은 문제입니다. 이 신청에 대한 결정이 불복하는 자는 결정 처분을 받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가 아니라 심판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결정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하는 건 어디라? 심사위원회가 아니라 심판위원회. 여기는 심판위원회가 심사위원회. 아주 치사 빤스하죠. 참 법조는 말장난이니까요. 여러분 포인트 잡으셔야 됩니다. 74번 갑니다. 사회복지에 관한 헌법 재판소나 대법원의 결정 또는 판례. 결정 또는 판례. 이런 거 나오면요. 이 문제 나오면 똑같이 나와요. 안 나오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건 답만 외우면 돼요. 이거 외우면 미쳐버려요. 이거 쳐다보지도 마세요. 그냥 매직으로 막 다 지우세요. 이렇게. 어차피 시험에 안 나와 이건요. 왜? 아닌 거니까. 이것만 외우세요. 이것만. 나오면 이것만 나와. 이 문항만. 헌법 제34조의 제5항의 신체장애자 등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에서 이런 것도 헌법 제34조 이런 거 외우는 사람이 이거 몰라도 돼요. 내용만.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저상버스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버스 타면 왜 이렇게 버스에 쭉 내리죠. 이렇게 이 장애인들 잘 내리라고 계단이 쭉 내리지 않습니까? 이걸 저상버스라고 그래요. 저상버스를 도입해서 구체적인 이게 언덕이 쭉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기 편하게끔. 도입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의 의무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의무는 아니에요. 이걸 내리는 버스는 좋은 버스고 의무적으로 다 쇼라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버스 보면 다 이걸 의무로 했으면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안 한 버스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내용의 의무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결정 또는 판례가 났단 말이에요. 판결이. 그래서 요것만 저상버스만 기억하면 저상버스. 저상버스 나오면 답이다. 나머지는 몰라도 된다. 이렇게 공부하면 아주 정신건강해졌고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공부가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꼭 하나씩 다 분석해야 마음이 편한 분이 있습니다. 답은 하나예요. 성격 고쳐야 돼요. 75번 갑니다.
산업재해보상법령상 이것도 상식이죠. 산업재해보상법령하고 주거급여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주거급여는 아니다. 근데 거꾸로 산업재해보상법령, 요양급여, 간병급여 또 이런 거 많이 외운다니까요. 그래서 주거급여는 상관이 없다. 뭐 이렇게 공부하시면 합격을 하십니다. 법제로는 너무 많이 사법고시처럼 법령 다 외우지 마세요. 비효율적이에요. 어려울수록 진짜 이번 시험 어려웠거든요. 반띵 50점만 맞자. 모르면 그냥 통과하자. 모르면 찍자. 찍을 때 대부분 4번 아니면 5번이 많아요. 찍을 때는 4번 아니면 5번을 찍자. 그래서 여러분 모르는 건 패스하고 어려우면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세요. 다시 잔소리 같지만요. 사람은 어려운 것만 보여요. 1번이 쉬워요. 2번이 쉬워요. 그럼 합격이에요. 3번이 어려워요. 그럼 여기서 떨려요. 이 좋은 건 생각 안 하고 2개 맞히면 됐잖아요. 얘는 찍으면 되는데 어렵네. 처음 봤는데 나만 어려워. 여기서 또 긴장해갖고 또 배 아파서 또 다 틀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100점 맞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욕심을 버리시고 어려우면 반띵만 맞자. 60은 넘겠지. 60만 넘으면 된다. 이런 아름답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